네, ETF 시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좀 소비 시장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스파이는 0.67% 밀렸지만 나스닥 100이 선방을 하면서 0.11% 올랐고요. 다이아는 1.02%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또 반도체의 경우에도 0.19% 약보 합권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IT에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은 0.11% 오름세를 시현했고 금융은 0.93% 반면 내렸는데요. 자금 유출이 최근에 계속되면서 사상 최대 자금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변동성 지수는 4.18%나 튀어오르면서 시장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의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채굴과 WTI 원유가 각각 2.65%, 0.71% 내림세를 걸었는데 특히나 금 가격이 2주 만에 2,000달러 선을 내준 점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크게 상승했던 건 금채굴에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가스, 석유행가스, 에너지 유틸리티 수인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부문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방어 섹터도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락한 ETF도 살펴보시면 금채굴 하락이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 빅스 선물 나스닥 기술 순으로 기술주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ETF 시황 자세히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최보원 한국투자증권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보원입니다. 오늘도 상황들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의 지수 상당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지수들과 같은 경우는 보합권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들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경기 저점이 상당히 도달을 하는 시기가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부채 한도의 상향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측면,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불안한 모습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보실 수가 있는 것은 2022년 지수 하락 요인이 해소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확실히 업종별로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IT, 커뮤니케이션 업체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2년 지수 하락 요인이었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IT 업계에 좀 매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강세를 보인 ETF도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ETF들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업종별로는 AUM 규모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ETF들 보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은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IT, 경기 소비재 업종의 대표적인 ETF들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이 됨에도 기준금리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 IT 업체의 대표적인 ETF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ETF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네, 커뮤니케이션과 IT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조금은 다른 측면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미국과 관련된 ETF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4월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 ETF들도 부각이 되는 모습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4월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국과 신흥국과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MCHI와 같은 ETF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되기는 하지만 연초에 악재가 생각보다도 빠르게 완화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일본과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EWJ와 같은 ETF가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른 인재 ETF들에 더해서 최근에는 덜 부각이 되었던 ETF들까지도 재부각이 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신흥국 관련 ETF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 신규 상장했거나 관심이 유효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목하실 수 있는 ETF로는 첫 번째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이어지고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들 몇 가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ITA라고 하는 ETF가 있으신데요. 대표적인 이제 기업으로는 레이션, 그리고 보잉, 로키드 마틴과 같은 산업재 업체들,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이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채 한도가 논의가 되었을 때는 조정을 받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시기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상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ETF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XLI와 같은 산업재 ETF와도 비교가 되는데 해당 ET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ETF까지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머니플로우 활발한 ETF다라는 측면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레이션, 로키드 마틴과 같은 업체들이 있으신데요.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부채 한도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지지부진할 수가 있지만 해당 이슈들 조금 완화가 되는 시기에는 확실히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 ETF들 관련 종목으로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항공안보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ITA와 같은 ETF가 있으시지만 한 가지 더 보실 수가 있는 거는 CIBR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포티넷, 브로드컴, 팔로알토, 여기에 더해서 시스코 시스템즈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다라는 측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갈등이 이어지는 시기에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부채 한도 논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시기에도 정부의 지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IT 기업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 그리고 진입부담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상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ETF인 만큼 해당 ETF들 함께 봐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과 관련된 ITA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이 되어 있는 CIBR 함께 봐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립니다. 네, 항공안보와 함께 사이버 보안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보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